네, 하고자 하는 일을 알면은 두렵지 않고 가고자 하는 길을 가게 된다면은 방황하지 않습니다. 다양한 직무 정보를 전하는 직무 돋보기 시간입니다. 네, 직무에 대한 궁금증은 있는데 도대체 어디에서 어떻게 알아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예비 사회인들을 위해서 함께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궁금증들 저희가 풀어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알아볼 직무 분야는요, 바로 언론 기자직인데요. 먼저 이 시간 함께하실 분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커리어 멘토스의 신상진 이사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언론 기자직의 직무를 꿈꾸는 두 예비 사회인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사 나눌게요.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고려대학교 중문과 윤수희 학생부터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차가운 이성과 뜨거운 열정으로 세상을 밝게 비추는 빛이 되고 싶습니다. 고려대학교 중문과 윤수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어서 성균관대학교 철학과 우리 유재영 학생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세상을 밝게 비추는 그리고 국민의 눈과 귀가 되어 알 권리를 대변하는 기자를 희망하고 있는 성균관대 철학과 유재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두 학생이 굉장히 기자에 걸맞게 또 아주 특이하게 자기소개들을 이렇게 해줬는데요. 네. 어때요? 이사님이 보시기에 자기소개를 보시면서 장단점 혹시 느끼셨나요? 네. 예, 장단점이 아주 뚜렷한 것 같습니다. 네. 수희양 같은 경우는 지금 일단 굉장히 밝은 좀 목소리 톤도 높고 약간 발음 부분이 혹시 교정 중이신가요? 그래요? 네. 예리하세요. 예, 어쨌든 기자직은 또 혹시라도 방송 쪽 같은 경우 또 그죠? 말하는 그런 부분도 절대적이죠. 중요하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 혹시 나중에 또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재영 군 같은 경우는 일단 이미지는 굉장히 좀 뚝심 있고 예, 뭔가 이렇게 좀 저돌적일 것 같은데 의외로 말하는 부분이 좀 소극적으로 보입니다. 그런 부분 좀 나중에 트레이닝을 더 하시면 네. 좋을 것 같네요. 아무래도 예. 처음 방송에 나온 거라 떨려서 그랬죠? 네,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언론 기자직이라는 직무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기자라는 분야 자체가 사실 생각보다 굉장히 넓고 좀 광범위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 맞습니다. 저희가 보통 사전적 의미로 기자, 이제 언론 쪽 얘기할 때 신문이나 통신, 잡지나 방송 같은 그런 미디어에서 주로 시국에 관한 보도나 논평을 하는 그런 일에 종사하는 분들 직업을 네. 얘기하고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이제 취재나 편집, 논평 같은 일을 하는 분들을 전반적으로 기자라고 저희가 호칭을 합니다. 외국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취재하는 쪽 담당자를 리포터라고 하고요. 네. 또 편집 부분을 또 맡으신 분들은 저희가 에디터. 또 양쪽 다 합쳐서 저희가 이제 저널리스트라는 표현을 많이 요즘엔 또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어쨌든 좀 주로 취재 쪽, 취재부 기자분들을 이제 기자로 좀 칭하는 편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외국 같은 경우는 참 이렇게 디테일하게 나뉘어져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기자라고 하면은 정말 멀티플레이어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되는 아주 넓은 범위 같긴 해요. 네. 예. 예. 우리나라도 어쨌든 일반적인 언론사 같은 경우는 취재부와 편집부 또 교열 또 전문 직무로 좀 구분은 다 돼 있고요. 다만 아무래도 특성상 좀 취재 기자 숫자 자체가 외국 언론사는 한 사건만 나도 거의 몇십 명을 해외에 막 특파원 보내거나 취재를 보내는데요. 예. 저희는 막 두세 분이 가서 취재하고 하니까 그런 측면에서 좀 멀티플레이어 역할을 더 많이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멀티플레이어라는 말 자체가 어쩌면은 지금 언론을 꿈꾸는 이 두 학생에게는 부담스럽게 작용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지 좀 알아볼까요? 예, 취재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컨텐츠나 또 취재원, 그러니까 취재 대상을 얘기하는데요. 그분들의 어떤 영역에 따라서 정치부, 경제부, 문화부, 사회부 이런 식으로 좀 구분이 돼 있고요. 그래서 또 취재원이나 컨텐츠 영역 특성에 따라서 사실 또 똑같은 취재 기자를 하더라도 특성이 좀 많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사회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정신없습니다. 저희가 특히나 또 수습 기자일 때 많이 좀 보내는 쪽인데 경찰서에서 거의 상주하면서 네. 사건이나 사고 같은 게 있는지를 일단 관찰을 하다가 사건이 일어나면 새벽에도 출동을 해야 되고 근데 또 저희가 문화부나 사실 스포츠 쪽은 밤에는 일이 없지 않습니까 거의 그러니까 좀 정형적인 형태로 일을 할 수 있는 특성도 있고 이제 그런 특징들이 있고요. 기본적으로 어쨌든 기자라는 직업은 현장 취재에서부터 원고를 작성해서 송고를 해야 되고 또 사후에 어떤 또 추가적인 또 기사를 써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다방면에 또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그런 특성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학생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기 전에 기자라는 직무의 전반적인 내용 훑어보고 있는데요. 또 필요한 기술이나 지식에는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기자라고 하면은 굉장히 현장에서 어쨌든 취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굉장히 좀 활동성이 요구되고요. 또 적극성이 요구됩니다. 그리고 또
뭐 중반 이후부터는 원고를 작성해서 또 보내고 송고를 하고 또 그게 실제로 이제 미디어를 통해서 방송이 되기 때문에 글쓰기 특히나 내 논술이나 작문 뭐 입사 전형 자체가 굉장히 논술 작문이 중요합니다. 필기 시험에 이제 부분적인 요소인데요. 이제 그런 부분의 능력을 좀 많이 갖추고 있어야 되고요. 최근 들어서 특징은 또 이제 전문 영역. 워낙에 또 그런 전문 분야 세분화가 많이 되고 전문성이 높아지다 보니까 기자 출신이 아닌 분 원래 그죠? 뭐 의사나 의학 쪽 경력을 백그라운드 갖고 있는 분이 의학 전문 기자가 된다든지 또 과학 쪽에 전공자로서 또 과학 전문 기자가 된다든지 그렇게 특정 영역의 전문성을 가지고 또 기자를 이제 하시는 분들도 자꾸 많아지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아무튼 우리 학생들의 이야기를 지금부터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자신이 기자를 하고자 하는지, 네. 자신이 선택한 이유, 기자의 매력 좀 통틀어서 한번 여쭤볼까요? 윤수희 학생부터 여쭤볼게요. 우선 기자라는 직업은 사무실에 갇혀 있는 게 아니고 현장에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저는 그 점이 가장 큰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렇군요. 유재영 학생은요? 예, 저도 윤수희 학생하고 마찬가지로 기자라는 그런 직업은 이제 사회 전반에 걸쳐서 그런 이제 최전선에서 모든 일들을 맡아서 이제 그렇죠. 발로 뛰고 이런 점이 있기 때문에 저도 그런 점에서 많은 매력을 느껴서 예,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렇게 얘기를 해줬는데, 자, 그렇다면 기자직을 희망하는 사람들은 어떤 것들은 꼭 갖춰야 되는지도 이야기를 좀 해주실까요? 예, 지금 이제 학생들이 얘기한 것처럼 사실 기자직을 희망하는 학생들이 또 그런 저희가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지 않습니까? 네. 이제 집요하게 또 현장에 가서 그죠? 예. 뭔가 사건을 그 캐치를 해서 또 그거에 대해 또 뭐 신랄한 또 비평적인 글을 쓰고 그런 부분을 생각하는데 어쨌든 기자란 직업적으로 볼 때는요, 내가 원하는 곳에만 가서 원하는 글을 쓸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본인이 책임감과 또 어떤 정확성 그런 부분을 좀 자질을 갖추고 있어야 되고요. 책임감이라는 게 단순한 책임감이 아닙니다. 내가 원고를 마감 시간까지 그죠? 제대로 작성해서 보내야 되는 그런 책임감도 있고 취재원, 그 취재 대상에 대한 기본적인 윤리적인 신의적인 그런 또 책임감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내가 쓴 기사가 사회에 미치는 파급 효과에 대한 또 책임감을 스스로 생각하면서 전반적인 부분에 그죠? 세심함과 책임감을 가져갈 수 있어야 하고요. 정확성은 이제 뭐 또 저희가 기사라는 거지 사실, 객관적인 사실을 근거로 해서 또 논리적이고 뭐 그런 좀 분석적인 그 자질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또 본인이 굉장히 그 이성적인 사고와 또 감성적인 사고를 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네, 그렇군요. 사실 뭐 드라마에서만 보면은 김 기자 오늘 아주 좋았어. 네. 뭐 이런 멋있는 장면들만 상상하기 마련인데 아무튼 기자로서 책임감도 가져야 되고 또 어떠한 정확성적인 부분에서도 굉장히 좀 필요로 하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계속해서요. 우리 학생들의 스펙 키워드를 한번 듣고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이미 네. 칠판에 적어 주었네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들어주세요. 자, 수희 학생은요, 중국어 실력이라고 적어줬고요. 그리고 네. 재영 학생은 한국어 능력이라고 적어줬는데요. 수희 학생부터 자신의 스펙에 대해서 소개를 조금 해주실까요? 자랑해도 돼요. 네. 네. 저는 현재 지금 토익은 900점이고요. HSK는 6급, 그리고 한자 실력 급수는 1급을 소지하고 있습니다. 재영 학생 옆에서 갑자기 기 죽은 거 아니에요? 굉장히 스펙이 좋네요. 많이들 노력을 했나 봐요. 또요, 또? 네. 또 학점은 평균 4점대 가지고 있고요. 네. 우선 한국장학재단에서 멘토링 수업에서 기자훈련 받은 적이 있습니다. 예. 또 교환학생도 한 적이 있고요. 네. 그렇군요. 그 4점대라 그러면 저희한테는 거의 뭐 키로 따지면 2m 정도인데 대단하시네요. 네. 정말 대단한 스펙을 가지고 있고 재영 학생, 네, 소개해 줄까요? 기 죽지 말고. 네. 네, 되게 대단하시네요. 예, 제가 좀 말씀드리기가 좀 부끄러운데, 네. 예, 저는 토익 한 800점대 초반 정도 나오고 있고요, 지금. 그리고 이제 한국어 능력 시험, KBS 한국어 능력 시험, 있죠. 상급이 있고, 저는 또 이제 컴퓨터 활용 능력하고 정보 처리 산업 기사가 또 있고요. 예. 학점은 이제 3점 중반대. 그렇군요. 네, 예. 각기 다른 또 이런 매력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자, 어때요? 이제 언론 기자직의 인재로 성장하기에 괜찮은 스펙을 가지고 있는 건가요? 보시기에. 예, 일단 뭐 그 수희양 같은 경우는 스펙상으로는 사실 저도 부럽습니다. 제가 취업할 때도 저런 스펙을 못 가지고 사실 취업을 했었는데요. 네. 하지만 이런 건 있죠. 수희양한테 제가 이제 조언 드리고 싶은 거는 본인이 또 경험을 해봤을 수도 있겠지만 언론사 같은 경우 채용할 때 입사 전형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네. 사실 이제 단순하게 서류 전형, 면접 전형으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시험 전형이 그 뭐 상식, 시사 상식, 또 논술 장문, 그리고 또 실무, 현장 실무 평가 굉장히 다차원으로 평가를 하기 때문에요.
스펙이 높으면 일단 서류 전형에서 통과할 가능성은 높겠지만 그 다음에 사실 실제 시험 전형에서는 스펙이 높다고 해서 절대 시험 잘 보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오히려 본인이 좀 입사 전형의 중후반 쪽에 초점을 맞춰서 준비를 철저히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재영군 같은 경우도 뭐 사실 나쁜 스펙은 아닙니다, 그죠? 네. 뭐 철학과 또 전공 같은 경우도 요즘에 또 저희가 그 인문학적인 부분 굉장히 강조되면서 철학과가 또 많은 분들이 뭐 철학가면은 굉장히 공허한 뭐 인생 사람 왜 사는가 이런 거 생각하는 줄 아는데 절대 그렇지가 않고요. 논리적이고 분석적인 사고 그런 논증법이라는 그런 부분을 배우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네. 그런 논리적인 본인의 사고력을 또 강조하면은 굉장히 좋을 수도 있고요. 다만 영어가 조금 이제 걸리는 것이 뭐 물론 영어 점수를 꼭 자격 제한 안 두는 그 언론사도 있습니다. 하지만 또 어떤 언론사들은 토익 한 중반 이상의 점수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본인이 좀 더 다양한 지원을 할 수 있으려면은 영어 부분은 조금 더 보완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은요, 우리 두 학생의 궁금증을 지금부터 한번 들어보도록 할 텐데, 사실 저희가 이렇게 정보를 전달하는 것보다 직접 물어보는 게 더 속이 시원할 수가 있거든요. 네. 한번 자유롭게 질문을 해볼게요. 우리 수희 학생부터? 예. 네. 보통 언론사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은 필기 시험을 가장 어려워합니다. 그 점에 있어서 보편적인 채점 기준이 있는지 가장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보통 처우 기준에 대해서도 많이 나오질 않고 있어요, 정보가. 그래서 이에 대한 정보를 좀 많이 얻고 싶습니다. 네. 두 가지 질문해 주셨네요. 예, 지금 좋은 질문 하셨는데요. 필기시험 특히 논술과 작문 시험으로 저희가 보통 구분을 하고요. 논술이라는 부분은 어쨌든 주제를 주어집니다. 뭐 예를 들어서 지금 포퓰리즘이 정치권에서 화두인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뭐 그런 주제에 대해서 주제를 일단 잘 이해를 해서 논리적이고 그 분석적인 사고를 통해서 글을 그 설득력 있는 글을 작성하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본인의 주장을 좀 설득력 있게 표현을 해야 되는 거죠. 예, 저희가 보통 중고등학교 때 이제 논설문의 사설 그런 거 국어 교과서에 있는 거 그런 쪽을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논지 자체를 뚜렷하게 하는 그런 능력 훈련을 좀 하셔야 되고요. 작문 같은 게 좀 다릅니다. 예를 들어 주로 키워드를 하나 줍니다. 예를 들어서 섬, 작문 주제가 아니면은 풍선. 좀 더 이렇게 그 정형화된 글을 쓰라는 의미는 아니지만 오히려 본인의 그런 창의력이나 또 그런 아이디어를 또 그 어떤 좀 설득력 있는 형태의 글로 본인의 개성을 좀 더 드러내는 쪽으로 쓸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보기 때문에 약간 그러니까 평가하는 기준이 다른 거죠. 논술과 작문. 또 간혹 이런 실수를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작문 시험을 보는데 논술처럼 쓰는 거죠. 굉장히 또 건조체로 해가지고 그런 것도 맞지가 않고 또 논술을 써야 되는데 작문처럼 수필 쓰듯이 쓰면 그것도 굉장히 좀 안 좋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또 그 평가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게 또 뒤에 갈수록 똑같은 얘기를 하면 안 좋기 때문에 차별화도 좀 고민을 하실 필요가 좀 있습니다. 처우 얘기 또 질문하셨었는데요. 네. 짧게. 굉장히 민감한 부분인데 언론사들도 편차가 좀 심하고요. 일반 대기업하고 좀 비슷하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평균 연봉 기준으로 할 때 신입이 아니고 전체 직원의 평균 연봉을 할 때 3,000대 후반에서 좀 작은 쪽은 또 많이 주는 쪽은 거의 7,000대까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거의 2배 차이 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요. 좀 회사마다 좀 그런 거 어느 정도 정보를 가지고 과도하게 기대를 하고 좀 가는 거는 좀 조심하셔야 되겠죠. 네.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자, 재영 학생도 질문 하나 해볼까요? 네. 저는 기사 작성하고 이제 신문이나 어떤 언론사들마다 각자의 그런 논조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진보라던가 보수라던가 이런 쪽으로 논조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일반적인 그런 기사 작성에 있어서 객관성이 유지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기사를 작성을 하고 이런 거 편집을 하는 것도 이제 사람들이 하는 거라서 주관성이 어느 정도 개입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생각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언론사마다 아니면은 전체적인 그런 주관성을 배제하기 위한 그런 어떤 제도적인 장치라던가 이런 게 혹시 있는가? 또 그리고 또 하나 더 질문을 드리자면은 그 취재를 하는 거 이제 기자가 취재를 하잖아요. 취재를 할 때 있어서 아무래도 좀 민감한 상황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취재를 할 때는 어느 정도 이렇게 좀 비협조적이라던가 이런 어려움이 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거는 또 어떻게 이제 또 잘 해결해 나가나. 네, 두 가지 질문을 해줬네요. 대답을 좀 해주실까요? 답변하시기 본인 분야가 근데 아닌 것도 있는 것 사실 같은데. 신상진 이사님이 기자는 아니잖아요. 네. 제가 볼 때는 재영 군이 조금 성격이 꼼꼼한 면이 있는 것 네, 같아요. 그렇네요. 질문 던지는 네. 것만 봐도 어느 정도 그 성향을 볼 수 진짜 있거든요. 기자 같아요. 네. 첫 번째 질문 같은 경우는 사실 객관적인 거 중요하죠. 근데 약간 그 오해하실 수도 있다는 거 생각하는 게
객관적으로 사실을 일단 인식하는 게 객관적인 거고요. 거기에 대한 문제 해결이라든지 방안 대처, 그죠? 그런 이제 뭐 비평적인 부분을 넣을 때는 어쩔 수 없이 기자나 또 그 회사, 소속 회사의 어떤 논지가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 구분을 해야 되고요. 저희가 객관적인 얘기만 한다고 하면 예를 들어 유현진 선수가 뭐 첫 승했다. 그러면 뭐 1회 뭐, 그죠? 볼 스트라이크 몇 개 했고 뭐 9회 몇 개 했고 이렇게 해서 끝났다. 이렇게 하면 끝나는데 그게 아니죠. 그죠? 이번에 이런 면이 좋았기 때문에 다음엔 더 잘할 거다.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주관적인 부분이 들어갈 수도 있다는 거. 또 들어가는 게 자연스럽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그런 거를 이제 보완하기 위한 제도적인 건 대부분 이제 시스템이 말씀드린 것처럼 취재부와 편집부 또 데스크라고 이제 저희가 표현하는데 그 이제 윗분들이 또 원고를 초고를 그대로 그냥 그 저기 기사화하는 게 아니고 논지가 지금 맞는 건지 부족한 부분은 없는지 뭐 필요한 경우에 다시 기사 써오라고 저희 막 원고 이렇게 구겨가지고 가져가 진짜로 이런 일이 옛날에 많았다고 그럽니다.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자체 스크리닝을 하기 때문에 사실 크게 뭐 문제가 되는 경우는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질문 좀 어려운 질문이에요. 좀 비협조적인 상대를 어떻게 인터뷰하는지. 제가 오히려 이건 재영 씨한테 물어보고 싶어요. 본인이라면 지금 면접이라고 하면 본인은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일단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그런 식으로 하겠죠. 예, 포기를 안 하고. 왜냐면은 그렇게 안 하면은 제가 얻을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예. 근데 조금 다른 종류이긴 하지만 태진 씨 인터뷰하다 보면은 네. 이렇게 비협조적인 분들 많이 만나보잖아요. 그쵸. 어떻게 네. 하세요, 보통? 아, 또 진지한 얘기를 갑자기 또 해야 되네. 아니, 뭐 이제 우리가 누구나 다 가정사가 있는데 그 가정사를 친한 친구한테는 얘기할 수 있지만 처음 본 사람한테 얘기를 못 하잖아요. 그 사람의 때론 친한 친구가 짧은 시간 안에 되는 것도 필요하고 그리고 만약에 이게 마이크라고 치면은 그 뭐 어떤 사건 사고 인터뷰 현장이에요. 이렇게 마이크를 인터뷰하는데 그분이 대답을 안 하잖아요. 그럼 마이크를 그 사람한테 던져버려요. 그럼 그 사람이 자꾸서 뭐야 뭐 이렇게 해놨어. 네, 그렇죠. 죄송합니다. 아무래도 근데 하다 보면은 노하우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거는 본인이 직접 좀 현장에서 부딪히면은 노하우를 좀 알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 맞습니다. 정리해드리면요. 그러니까 방법은 다양합니다. 본인의 특성에 맞게 일단 구사를 하고요. 지금 태진 씨가 좋은 얘기 해주셨는데 그래서 기자들이 사실 딱 뭐 사건 이벤트가 생겼을 때 가서 취재하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평소에 그래서 인맥 관리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죠? 내가 언제 이분이 내가 또 취재원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평소에 좋은 관계를 유지하거나 또 그런 어려운 분일 때는 또 한 단계 건너서 지인을 통해서 또 접근하면 또 조금 의외로 쉽게 인터뷰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인맥 관리나 평소에 사람과의 관계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오늘 좀 많은 걸 또 배운 것 같은데요. 네. 자, 그렇다면 두 학생 과연 어느 기업을 또 희망을 하고 있을지 희망 기업에 대해서 한번 키워드를 적어봤습니다. 칠판 들어볼게요. 주세요. 자, 하나, 둘, 셋, 짠. 자, 먼저 수희 학생은 일간지 사회부라고 적어줬고요. 또 재영 학생은 주요 일간지라고 적어주셨는데, 네, 이야기 좀 해주실까요? 구체적으로 사회부 네. 우리 수희학 수희 재영 학생부터 네. 들어볼까요? 예. 옆에 학생분도 네.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도 이제 일단은 사회부를 희망을 하고 있거든요. 예. 예. 아무래도 다른 부서보다 일단 기자를 아까 이사님이 말씀하셨듯이 먼저 들어가면은 신입이 이제 가는 게 사회부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사회부라는 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최일선에서 모든 분야를 아우를 수 있는 게 또 사회부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해주고 아무래도 기자의 그런 특성을 또 제대로 살려줄 수 있고 또 많은 경험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사회부가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해서 예, 저도 그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수희 사회부를. 학생이군요. 네. 네, 저도 비슷한 의견인데요. 아까 제가 기자가 되고 싶은 이유가 현장에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고 했잖아요. 네. 그 경험을 가장 구체적으로 가장 잘 접할 수 있는 곳이 사회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일간지 자체는 매일매일 마감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과정에 있어서 얻는 것도 많을 거고 또 제가 기자라는 직업에 있어서 배울 점이 많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네, 이렇게 적었습니다. 네, 두 학생 모두 일간지 사회부를 희망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줬는데요. 같은 회사에서 나중에 일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자, 어떠세요? 이사님이 보시기에 두 학생 어떻게 또 전략을 세우면 좋을지 당부의 말씀을 좀 전해주실까요? 재영 군 같은 경우 지금 뭐 이제 종편 채널을 가지고 있는 또 언론사를 주로 희망한다고 했는데 일간지니까. 예, 본인이 그러니까 뭐 방송 기자와 또 언론 그 신문 기자 굉장히 좀 차이가 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송 기자직과 신문 기자직의 차이를
사회를 좀 구분을 해서 네. 본인이 좀 더 세분화 전략을 가져갈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냥 네. 회사 지원해서 내가 그냥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수 있게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구분을 좀 해서 전략을 짜면 좋겠고요. 서해안 같은 경우는 뭐 좋습니다. 굉장히 뭐 생각보다 굉장히 저돌적인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사회부 가면은 좀 눈물 많이 흘리고 뭐 눈물 젖은 빵을 먹을 생각을 해야 되니까 네. 혹시 지금이라도 뭔가 좀 가능한 터프한 경험, 뭐 활동도 많이 했던데 좀 어려운 경험. 그죠? 터프한 경험을 또 많이 쌓으면은 굉장히 또 면접에서 유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네요. 네, 아주 좋은 전략들을 세워주셨는데 어때요? 오늘 두 학생 함께하면서 이 기자직에 대한 애정이 조금 더 샘솟았나요? 네. 수희 학생부터? 네. 저는 기자라는 직업에 대해서 꿈은 갖고 있었는데 구체적으로 하려다 보니까 이게 과정이 생각보다 어렵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많은 정보도 얻을 수 있어서 되게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재영 학생 학생. 어땠어요? 네, 저도 수희 학생하고 마찬가지로 이 자리에 와서 이제 또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또 정보도 얻을 수 있었고, 예, 또 제가 원래부터 이제 희망을 했지만 더 이제 하고 싶다라는 욕망이 더 커지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나중에 정말 믿음직한 그런 기자가 되셔가지고 저희 꼭 다시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직무 돋보기 언론 기자직에 대해서 깊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저희도 몰랐던 부분 이야기 나눠봤고요. 다음 주에도 저희가 파헤쳐볼 직무가 있죠? 네, 다음 주엔 저희가요, IT 분야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IT 분야를 희망하시는 분들, 방송에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의 참여 신청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02845-1901에서 2번으로 받고 있고요. 네. 문자는 샵 8181로 받도록 하겠습니다.